안녕하세요. 비용과 채무로 건강을 이야기하는 한의사 박용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은 날이에요. 의사에게 있어서 기분이 가장 좋다라는 것은 치료한 환자에게 어떤 큰 변화가 있어서 많이 호전되었을 때, 이럴 때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한 달 전쯤에 저희 한의원에 파킨슨씨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이 입원을 하셨어요. 이제 집에서 혼자 생활을 하시는데 설거지하기도 힘들 만큼 지지하고 서 있는 동작이 힘들고, 그리고 몇 발짝만 걸어도 이렇게 주저앉아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치료받으러 이제 내원을 하셨었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이제 힘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상태가 되었는데, 근데 거기에다 또 하나 더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키가 2cm나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사실 키가 크는 건데, 근데 저는 뭐 클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그런데 이분이 원래는 키가 163이었는데 10년 정도 파킨슨병을 앓으시면서 점점 키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도 키가 줄지만, 이제 이렇게 파킨슨병으로 고생을 하시다 보면 목이나 등, 허리가 이렇게 굽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굽다 보니까 키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손이 충분히 닿았던 부분도 지금은 손이 닿지 않고 이제 이렇게 되었었는데, 그래서 163cm였는데 158cm까지 줄어들었던 키가 한 달 만에 오늘 다시 재보니까 160cm로 2cm가 자라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굽어진 등이 펴지면서 이렇게 2cm가 늘어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 파킨슨병의 어떤 증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이분의 등을 펼 수 있었던 그런 운동법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 운동법까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파킨슨 전조 증상. 그럼 파킨슨 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세요? 주로 이렇게 손 떨림, 이걸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손 떨림이 나타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파킨슨의 전조 증상을 미리 알고 있으면 파킨슨이 이미 오기 전에 증상으로서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치료를 좀 더 빨리 시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되게 그 발견이 늦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받기까지 대부분 2년에서 3년, 아니면 어떤 분은 그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은 이미 많이 진행이 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거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조 증상을 잘 알아두면 좋은데요. 전조 증상의 기본적인 세 가지가 뭐냐면 렘 수면 행동장애, 그리고 후각 손실, 그리고 변비, 이 세 가지예요. 굉장히 의외죠. 그러니까 난 변비가 있어, 그럼 파킨슨?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런 세 가지가 같이 나타난다라면 혹시 나한테 파킨슨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닐까 의심을 해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렘 수면 행동장애라는 것은 잠자면서 실제 행동하는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고, 또는 소리를 지르고, 아니면 막 때리고 몸부림을 치고, 그래서 몸부림을 치다가 침대 밑으로 떨어져서 이제 골절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 대화 자체가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화하는 거랑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꼬대로 이렇게 웅얼웅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완전 대화하듯이 그런 증상이 있으면서,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냄새를 잘 못 맡는다, 그리고 변비가 너무 심하다, 이런 분들은 이것이 이제 파킨슨 전조 증상일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식욕이 감소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그 외에도 이제 근육통이라든지 아니면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저린 느낌, 아니면 낮에는 졸리고 밤에는 이렇게 정신이 말똥말똥해진다든지, 그리고 기억력이 갑자기 저하가 되고 이제 성격이 이게 변화가 돼서 막 짜증이 너무 난다든지 이렇게 거칠어지는 경우,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게 이제 파킨슨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뚜렷한 세 가지 증상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킨슨 증상이 발현이 됐어요. 그러면 그 가장 큰 특징 4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차라리 우리가 물건을 뭐를 지러 갈 때는 별로 안 떨려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손이 염주화를 세는 것처럼 이렇게 떨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평소에 물건을 뭐 집으려고 하거나 긴장을 하면 막 이렇게 떨리는 거 있죠? 이런 본태성 떨림은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또는 피가 부족해서 심장 기능이 살짝 떨어져서 이런 분들에게 이제 떨림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안정시 떨림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떨리는 증상, 그리고 서동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빨리빨리 움직이지를 못하고 나는 이제 움직이고 싶은데 다리가 자꾸 나를 붙잡는 것 같이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는 누가 막 미는 것처럼 자꾸 가라고 하는데 근데 발은 안 떨어지고 이런 증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육경직. 근육경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파킨슨 환자분들의 그 발견이 늦어지는 이유가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근육경직에서 시작이 되는데 무릎이 뻣뻣하고 걸음이 잘 안 걸어진다.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걷는데도 왜 이렇게 걸음이 늦어? 빨리 와. 이런 소리를 자주 듣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근육이 뻣뻣해지면서 굳어서 잘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진단을 할 때 관절을 움직여 보면 또 정확하게 이제 감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관절 이렇게 움직여 보면 이렇게 파킨슨병이 진행된 분들은 이게 이렇게 부드럽게 돌아가지가 않고 팍팍팍 이렇게 걸리듯이 톱니바퀴가 하나씩 걸리면서 이렇게 돌아가듯이 이렇게 꺾이듯이 돌아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자세 불안정. 그러니까 자세가 엉거주춤하게 이렇게 구부린 것 같은 그런 자세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특징적,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되는 네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행 단계를 볼게요. 진행 단계를 보면 첫 번째는 양쪽이 같이 떨리는 경우가 잘 없어요. 처음에 한쪽 손 또는 한쪽 발이 먼저 떨리고 그리고 나서 양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두 손이 같이 떨렸다? 그럼 이건 파킨슨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본태성, 그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오는 떨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 진행 단계를 거치고요. 그리고 3단계쯤 가면 이제 빨리빨리 안 움직여지고 떨림 증상이 심해지고 균형 유지가 어려워진다든지 자세 구부정, 걸음 불편. 자, 벌써 3단계쯤 되면 이때나 돼야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조 증상에서 아니면 1단계에서 아니면 2단계에서 이 정도에서 발견이 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3단계로 가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냥 혼자서 걷기는 좀 힘들고 지팡이나 이제 보조용품을 활용해야지 걸을 수 있는 단계로 가고 그 다음은 이제 독립보행이 어려운 그런 상태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진행 단계를 거치는 질병이 이제 파킨슨병인데요. 어쨌든 이 파킨슨병이 그런데 빠르게 진행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50대나 60대에 발병이 됐다 하더라도 젊었을 때 발병이 된 분들은 약을 같이 잘 활용하면서 운동요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법을 같이 하면서 치료를 잘 받으시면 20년, 30년 동안도 잘 생활하실 수 있으세요. 다만 80세 이상 이 노령의 환자분들은 그러니까 그때 발병했을 경우에는 1년, 2년에 걸쳐서 갑작스럽게 좀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킨슨병이 너무 빨리 왔다 해서 그걸로 너무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고 오랫동안 일찍 온 대신에 길게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거에 희망을 두시고 지금 이제 건강을 돌보는 일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래서 거기에 희망을 더 드리기 위해서 오늘 운동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진행을 해볼게요. 자, 운동요법에서 첫 번째는 한숨쉬기예요. 한숨쉬기는 제가 이전의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한숨을 깊게 내쉬면 뇌와 척추 안에 들어있는 그 척수가 있죠. 뇌 척수를 감싸고 있는 뇌 척수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준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뇌 기능을 좀 더 좋아지게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한숨쉬기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한숨쉬기는 기본이 내쉬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4초간 들이마시고 1초 멈췄다가 8초간 내쉬고 이것이 익숙하게 잘 되면 내쉬는 거를 10초, 15초, 20초 이렇게 늘리면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숨을 들이쉬고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깊게 내쉬는 것, 그리고 이걸 손동작, 발동작 같이
까지 같이 하면 더 좋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교정봉 운동이에요. 제가 이제 이번에 치료해드렸던 그 파킨슨 환자분께 처음에 이 교정봉 운동을 가르쳐 드리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교정봉이라는 게 이렇게 칼국수 만들 수 있는 봉 같으죠? 자, 이거로 등에 대고 이제 운동을 시켜드렸는데 한 5분 정도 했을까요? 그랬는데 갑자기 일어나시는 동작이 빨라지고 일어나셨는데 등이 많이 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같이 지켜봤던 그 운동실에 계셨던 입원 환자분들께서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놀랐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거든요. 물론 한 번 하고 그것이 완전히 이제 굳어진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일단 운동을 하면 그렇게 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정분 운동도 따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그 동영상에서처럼 이렇게 머리부터 엉치까지 차례차례 이렇게 내려오는 동작은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머리부터 엉치까지 그냥 차례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일 많이 굽어 있는 부분 아니면 몸이 제일 불편한 부분, 그러니까 주로 그 흉추 위에 부분이 굽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다 이걸 대고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냥 신선노름 하듯이 누워서 이거를 이렇게 대고서 누워 있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곳에다 1분 내지 3분 또는 5분 이렇게 대고 누워 계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곳이 이제 조금 이 정도면 됐어? 라는 생각이 들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이렇게 몇 군데다 대고 누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몸이 좀 더 이제 편안해지면, 그러니까 움직임이 편안해지면 머리부터 허리까지 순차적으로 하실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굽어진 그 등을 펴는데 그리고 자율신경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정부 운동 두 번째 했고요. 자, 한숨쉬기 교정부 운동.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바른 자세로 걷기예요. 자, 걸을 때 우리가 어떻게 걷죠? 그냥 손을 내린 상태에서 좀 앞뒤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걷잖아요. 자, 파킨슨병을 앓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심하신 분은 손을 잘 흔들지 않고 이렇게 팔을 옆에다 이렇게 붙인 상태로 이렇게 종종 걷는 특징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증상이 좋아지는 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팔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건강이 좋아지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요. 자, 그런데 그냥 좋아지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팔을 좀 과하게 많이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로 팔 크게 흔드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 텐데요. 팔을 그냥 자 이렇게 늘어뜨린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흔드는 거랑 팔을 90도로 굽히시는 거예요. 자, 90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팔을 뒤로 갈 때도 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가 뒤로 갈 때는 이렇게 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있다 뒤로 갈 때 팔 펴는 거랑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갈 때랑 여기 어깨에다가 손을 대고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뒤로 가면서 폈을 때보다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이렇게 뒤로 가면 여기가 훨씬 더 많이 신전되는 것을,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은 관절 부위가 좀 더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팔을 이렇게 90도 구부린 상태에서 뒤로 갈 때도 그 90도 각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뒤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무릎을 90도 각도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질질 끌듯이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무릎을 올릴 수 있는 만큼. 그런데 처음에는 무릎이 거의 10도, 15도 이상도 잘 안 구부러지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씩 내가 의식적으로 높이려고 하다 보면 조금씩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다리는 무릎도 90도 상태로 꺾어서 올린다 생각을 하시고 이제 팔도 90도로. 자, 동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동영상을 보면 이분이 처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파킨슨병 환자분이셨는데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팔을 이렇게 드는 것 자체를 잘 못하셨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많이 좋아지셨어요. 자, 이분이 하는 동작을 보시면서 걷기 동작이라는 것이 이렇게 90도로 굽혀서 앞뒤로 움직이고 다리도 들어 올리는 동작이다. 이걸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분이 걸음을 잘 걷지 못하셨던 분인데 이렇게까지 좋아졌다. 이것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동작 말씀드렸고요. 자, 네 번째는 트램폴린이에요. 트램폴린?
트램폴린이 이렇게 올라가서 어린아이들 방방이라고 하죠. 이렇게 폴짝폴짝 뛰는 거. 이것이 갱년기의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관절을 튼튼하게 하고 어린아이들은 성장에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운동인데, 그런데 이렇게 평지에서도 균형을 잡기 힘든데 트램폴린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저도 솔직히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해 본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올라가시라고 하니까 아예 올라가시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손을 잡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트램폴린에 이제 철봉처럼 이렇게 대가 있어서 그걸 붙들고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이 원래는 있었는데 제가 버렸어요. 그게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트램폴린 살 때 이제 철봉까지 같이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균형을 잡기 힘들면 그 철봉을 잡고 펄쩍펄쩍 뛰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올라가지도 못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걷기 운동이랑 교정봉이랑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2주가 지났을 때 한번 다시 올라가 보세요. 그랬더니 올라가셔서 균형을 너무 잘 잡는 거예요. 그래서 15분 동안이나 이렇게 뛰시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들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뛰어도 5분, 10분 뛰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물론 차이는 있어요. 우리는 아래 위로 높게 뛰지만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높게 뛰지는 못하셨지만, 그런데 그 자리에서 계속 한 15분 정도를 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트램폴린을 하면 이것 자체가 관절을 편안하게 자꾸 자극해 주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균형 잡는 연습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램폴린 운동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이 짐볼이에요. 짐볼은 제가 이제 하라고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제 저희 그 운동 치료실에 이제 짐볼이 있으니까 그것을 등에다 대고, 그리고서 이제 그 다리를 깊게, 일반 우리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운동할 때처럼 그 공을 가지고 크게 굴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적게 움직이면서 다리에 지탱하는 힘을 기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짐볼을 움직임으로써 등을 펴주는 효과도 있지만 다리 힘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운동법으로서 한숨 쉬기, 그다음에 교정봉, 바른 자세로 걷기, 그다음에 이렇게 폴짝폴짝 뛰는 거, 트램폴린, 그리고 짐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중에서 하실 수 있는 운동을 하시면서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집에서 하는 운동 외에 한의원에서 치료로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그 턱관절 교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걷기를 하되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입에다가 이 턱을, 약간 틀어진 그 턱을 교정해주는 장치가 있거든요. 이것을 물고 걷기 운동을 하면 이제 턱관절이 바르게 되면서 이것이 경추 2번을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또 뇌신경의 어떤 흐름을 더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정기를 물고 이렇게 운동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두개 천골요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한의원에서 이렇게 추나요법 중에 일부인데요. 이렇게 두개 천골요법을 받으시면 이쪽 후두 부위랑 천골 부위가 열리면서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 이제 이 교정봉이라든지 아니면 땅콩볼로 어느 부위를 또 많이 풀어주시면 좋으냐면 그 천골 부위를, 제가 두개 천골요법 말씀을 드렸죠. 자, 두개골을 원활하게 이제 뇌혈순환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두개골 여기를 풀어주는데, 거기에 천골을 같이 풀어주는 거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이 천골 부위를 많이 풀어주면 또 이쪽 뇌 기능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누워있더라도 그냥 누워있지 마시고 이 천골 부위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운동요법, 그리고 한의원을 가셔서 받으시면 좋은 그런 치료요법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치료요법, 운동요법 같이 이제 활용을 하시면서 훨씬 더 생각했던 것보다 10배 이상 더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오늘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